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20년도 부동산 가격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서울 시민의 60% 이상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하락을 점친 비율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래 열려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2분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부장님께서 2020년의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그 전망을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해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은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과연 올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분들의 고민거리실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부동산 지금 투자해도 과연 내년에 또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오를 거라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내년에도 과연 얼마나 더 상승폭을 유지할 거냐, 이 궁금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질문일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나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2020년에 우리가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흐름을 따라서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2020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이번 정부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부터 부동산 정책은 하나같이 일괄적이었습니다. 규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의 그 억제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못하게 초과 이익 환수제죠. 만약에 내 지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던 재개발이 되던 어떤 크게 앞으로 내가 이득을 봤다. 당장의 차익이 뭐 3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추가 그 이익에 대한 50%를 환수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마냥 기다렸다가 내 집 깨끗해지고 비싸게 가격이 올랐다 해서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우리가 청약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이제 받았을 때 전매를 아예 금지시켰죠. 투기 지역 내에서는 전매 금지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매를 가능한 지역에서도 양도세를 굉장히 강화해서 어떤 부동산 청약에 대한 메리트를 주고받고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애초에 좀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DTI. 그러니까 돈을 소득만큼 원금하고 이자가 내 소득에 대해서 몇 %인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이상 대출이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무작정 주택을 구매하고자 높은 그 대출을 받기 전에 내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자를 납부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거기서 규제를 또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대출 시 여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법도 발표를 했어요. 임대사업자 무분별하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을 추가로 구매할 때 여신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사업장을 더 늘리는 거를 무분별하게 방치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종부세입니다. 보유세를 굉장히 올려서 미리 다주택자, 고가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유의 압박을 좀 주겠다는 얘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양도세, 8년에서 10년
가까이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전매하실 때 양도세 전면 면제가 됐었죠. 지금은 그 혜택이 전부 다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맞춰서 나머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이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해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그리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느냐? 확정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2018년에 보유세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안을 부동산세 세율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부동산세를 납부하시고 계시는 모든 소유주의 27.7%가 앞으로 추가로 오를 그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이제 포함이 되실 거고요. 세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존 내가 납부하고 있던 부동산세보다 60% 가까이 추가 지출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이 30만 호 공급 방안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3차 신규 택지를 발표를 했죠. 뭐 교산지구, 검암지구, 이제 왕숙지구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전부 다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실거래가 공개정보 시스템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뭐 거래가 누락된다든지 뭐 호가 대비해서 뭐 어떤 뭐 이 장난질 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일원화시켜서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싸게 집을 사서 비싸게 팔지 못하게끔 분양가를 천장을 정해놓고 나서 공급책을 먼저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급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각종 규제가 나오고 대책이 나왔었는데 과연 집값이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픽이 좀 흐릿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지난 2년간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가액이 2억 2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실거래가가 중위가격이 2억 2천만 원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울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서울에 규제가 생겼어. 뭐 지금 당장 내가 전매를 해야 되냐, 매매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규제책을 피해서 사방으로 퍼져 나간 지역이 똑같이 실거래가가 인천 같은 경우 9,900만 원, 경기 평균이 9,7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규제가 계속되는데도 오히려 그 규제를 비웃듯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상승이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오르는 걸까? 자,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법이 처음에 너무 광범위한 혜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전에 그 규제 때문에 이제 혜택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 제가 뉴스를 몇 번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거의 한 1,200채 정도를 한 사람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주택 공급을 맡긴 건 아니지만 민간에게 그 어떤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을 우선은 인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으로 전월세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역량을 주자 굉장히 신세계가 펼쳐졌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현상. 한 사람이 10채, 20채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면 양도 차익 하나도 없이 오른 만큼 되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히 좀 유명무실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딴 건 아니고 서울 내에 신규 택지는 애초에 없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민간 사업자들이 기존에 있던 낡은 주택을 허물어서 새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서울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애초에 재건축을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아파트 좀 노후된 것 같으니 재건축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인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었는데 안전진단 시점을 최소 40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용적률 상한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낡은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그 아파트들을 더 높게 짓고 깨끗하게 지으려면 적어도 40년 이상은 지나야 그 안전진단 신청부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급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택지 재개발도 손을 댔죠. 분양가 상한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급자에 대해서 앞으로 집을 공급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국토개발계획은 또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광역철도 노선, 급행철도 노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내 거의 뭐 전면을 다 개발을 하겠다,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에 그 거점이 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의 집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까지 완전히 발표가 되면서 그 지역 일대에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경기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택 제외한 나머지 투자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주식에 투자하시던 분들도 뭐 금리, 뭐 예금에 투자하신 분들, 적금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은행권이나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편한 현금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나머지는 이것도 공급세하고 또 관련이 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소요 비용 자체가 올라갔고 매매 억제 정책을 펼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땅을 사고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집을 지었으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부동산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을 계속 반복드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참여정부,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운영하시던 정부가 될 거고요. 이번 정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각각 찾아보자면요. 양도세 강화, 종부세 신설, 양도세 강화, 분양권 전매, 뭐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다시 10년 전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지 과열지구 확대했고, LTV 상한 적용했고, 투기지역 지정했고, LTV 적용했고, 모든 게 똑같이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과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똑같은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지금까지 집값이 잡히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보신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죠. 집가 상승률, 아파트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페이지에서 같은 정책, 같은 규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떤 현물 자산도 내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그 부동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죠. 같은 규제책을 썼더니 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우리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오를 것인가? 첫 페이지에서 오를 것인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내 투자처는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오를 거고 투자처도 있을 거고 상승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우리의 투자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경제, 뭐 세계 경제를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경제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을 어느 가치를 중점으로 투입을 할 건가? 예금금리 최저금리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주식도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나라에 꺼리고 있다. 해외에 자꾸 유출이 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 현물 자산을 어디에 묻어놓으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처의 가치가 거의 뭐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개인뿐이 아니라 부동산은 대기업, 중소기업도 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당장 예정이 돼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현대에서 본사 이전 계획까지 가지고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GTX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거점에 따른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민간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런 대기업들, 1군 기업, 2군 그 건설 기업들이 그 거점마다 얼마의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인가.
그 대기업들은 사업성을 보고 부동산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당연히 활성화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민간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의 그에 맞춰서 신축 비용도 증가하고 저희 아파트가 들어오든 빌라가 들어오든 어떻게든 간에 신축하는 비용, 우리가 공급을 받을 만한 그 비용 자체가 애초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스 보시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80%까지 반영을 해서 세율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시지가가 또 건물 내 공시 가격조차도 실매매가에 근접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공급 수요를 얘기를 할 때 공급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그렇다고 수요층이 없어지진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공급만 어렵게 돼버리니까 그에 맞춰서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어떤 주택 공급 양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나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동산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향후 한 2, 3년간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 우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라도 최고의 투자처, 첫 번째 투자처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연이은 규제에 이어서 갑작스러운 추가 대책까지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일 텐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투자처 그리고 좋은 부동산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서 부장님이 찾으신 좋은 부동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오늘은 1, 2인 가구의 메카이기도 하고요. 서울 유수 대학들의 밀집 지역, 서울대 입구 봉천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주신 지역 서울대 입구역 근처라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호정 부장과 오늘 만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서 오늘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자,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는 소형 오피스텔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서 선별해 오셨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입지와 개발 호재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관악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내 관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다. 밑에 서울대학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굉장히 좀 좋은 학교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모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우리나라에서 단연 넘버원 학교죠. 이 서울대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위쪽에 또 위로 보면 이제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방에 이 지도 안에만 4개 대학교, 유수의 4개 대학교가 밀집을 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만 명 정도 재적 인원이 있고요. 학생이 이쪽도 2만 2천 명, 2만 5천 명. 총신대가 좀 적긴 하지만 한 4천 명 가까이 재적 학생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8만 명에 가까운 1인 수요를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만 많아서 과연 수익형 투자, 차익형 투자를 보실 수가 있느냐. 당연히 유동 인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유동 인구 안에 단순히 하숙집을 운영하신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2호선 중심 라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요도 당연히 이쪽을 이용을 하겠지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노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북과 강남에 있는 2개 도심을 한 번에 연결하는 순환선이 유일하게 2호선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면은 강남역까지 2호선 서울대 입구에서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될 거고요. 위쪽으로 쭉 돌아가신다 그래도 서울 북부 쪽에 을지로라든지 마포라든지 30분, 40분 안쪽으로 노선 하나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서울대 입구역이 굉장히 업무직으로서의 이동성이 편리하고 직장인 수요, 학생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4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월세 수익을 받고자 할 때 학생 수요층은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업무지구 강남역 20분, 여의도 30분, 시청역까지 40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교통망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 도심까지 전부 다 40분 내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생활 하시는 직장인이 거주지, 강남 쪽에 오피스텔 공실률 많다라고 하는데 강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울 반대편의 도심까지 이동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쪽보다 세가 또 오히려 싸야 합니다. 세가 더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더라도 움직이고자 하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먹자골목. 저희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 샤롯길 같은 젊은 층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어떤 먹거리를 뭐 요새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확고한 상권이 구축이 돼 있다는 점도 젊은 층들의 어떤 수요를 충분히 이끌 만한 그런 입지적인 유리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만 좋다고 되느냐? 앞으로 교통 호재, 뭐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이 아니라 이제 지금 착공이 들어갔죠. 개통이 지금 2022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대 정문까지 신림선이 이쪽 여의도에서부터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교통호재거리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림선과 서울대 입구역은 한 2개 역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큰 호재거리, 좋은 호재거리는 맞습니다. 직접적인 호재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은평구의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이 중심부 여의도를 또 쭉 관통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지금 원래는 장승배기에서 끝나는 그 노선이 역을 연장해서 내려오겠다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이 환승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는 게 이 서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우선은 신림선은 2022년까지 개통 예정이고요. 서부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조기 착공을 연장해서 조기 착공을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세절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고, 노선 연장이 확정이 되면은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지금도 강남이나 강북 쪽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편리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층이 집중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악구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관악구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1인 가구 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형주택 공급량을 한번 볼게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어떤 작은 집, 내가 이제 월세를 들어 살건 뭐 전세를 들어 살건 간에 이용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작은 평수의 집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지금 낮은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월세 상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소형 주택의 전세가가 당연히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서울 시내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그 와중에 공급량은 바닥을 치고 있고요. 지대를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건축을 하기도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서울권역 통틀어서 공실률이, 이거는 이제 모든 상가나 오피스 다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0.6%에 불과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공실이 생기면은 내 수익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그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지금 책정할 수가 있어요. 연간 상승률이 5.3%에 달합니다. 통계청 근거긴 하지만 5.3% 임대료를 꾸준히 상승시켜서 받으실 수 있다는 메리트.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이보다 좋은 건 없죠.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세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상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 복층 구조인데 평소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넓고.
복층 구조 2억 2,500만 원에서부터 2억 4,10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임대 금액 같은 거는 전세가 2억 500에서 2억 1,500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 갭 투자로 보셨을 때 2,000에서 2,500만 원까지면은 이런 원룸 복층의 어떤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의 투자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1,000에 90만 원까지 월세 수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70%까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실투자액 6,000에서 6,200만 원 정도면은 수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좋은 위치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에서요. 희소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원룸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들여다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1억 미만으로 큰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서울시의 개발 호재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부장님과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효정 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 서울경제TV,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효정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메시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시고 재워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좋은 부동산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부동산 오늘 본부장님께서 두 지역 선별을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서초동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바로 상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엊그제 부동산 대책 많이들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또는 신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틈새 상품이지 않을까 해서 상가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상가 특집입니다. 경기도와 강남권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상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 역세권에 상가를 가져가셨는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1억 2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일단 개통 예정인 5호선 지하철역 근처라면은 큰 교통호재 하나는 품고 있는 셈인데 상가 경기도에 준비해 주신 이유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바로 하남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강동구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하남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남시의 그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구시가지이죠.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바로 이제 교산지구는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치해 있는 상가는 과연 어디일까?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해드리면은 바로 2기 신도시입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 미사 강변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5호선이죠. 5호선이 바로 이렇게 미사 강변 신도시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 노선이 바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실제 현장 오시게 되면은 한참 공사 진행 중인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연장 라인에 있는 미사역과 도보 약 5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을 보게 되면은 올림픽대로, 그 다음에 강병불로, 그 다음에 양양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러한 도로망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5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9호선,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선이죠. GTX D노선, 그리고 또 유례 신사선까지 연장을 추진시키겠다라는 하남시의 시장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대감이 굉장히 두드러진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 강변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곳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대부분 이곳에 들어서는 상품이 주거시설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상품들이 이곳에 들어서는데 총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형성을 시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상업시설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한 이제 상업시설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고, 이곳은 이제 그 상업시설의 그 지역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학군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임대, 그러니까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임대 놓기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주거시설, 이러한 주거시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하남시장이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하남시를 5철, 5광, 5고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5개의 전철 라인, 그리고 5개의 고속도로, 그리고 5개의 광역 간선도로,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다 계획 중이다.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남시가 어떠한 이제 유통업체, 특히 이제 그 3년 전에 이제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입점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이 하남시에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곳은 대기업의 유통업체가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도 이 교통망이 더 발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곳이 벌써부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입주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인구의 증감률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이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곳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학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사 강변도시 상가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곳 하남시 풍산동에 개발 호재가 참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5호선 개통 소식 포함해서 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해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을 때에도 실패하지 않는 신도시를 만들겠다. 1기 신도시에서부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물론 성공한 신도시도 있지만은 실패한 신도시도 있었죠. 이번에 3기 신도시는 꼭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통 라인입니다. 교통 라인과 그다음에 일자리였었죠. 일자리.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이곳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전철 라인이 그것도 서울과 관통하는 그러한 전철 라인이 지금 5호선은 내년에 바로 완공이 됩니다. 개통이 된다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9호선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9호선. 강남을 관통하고 그리고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를 관통하는 이 9호선 역시 하남까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노선이 GTX D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례 신사선, 그리고 3호선 연장까지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지가 상승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고속도로죠. 바로 이제 서울의 세종에서부터 서울 간 이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 역시 구간별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지방 간의 이동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 제가 아까 그래프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인구 수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곳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송파권에서 이주하는 그러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40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일자리는 지금 이미 완공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앞으로 생겨난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가 상승이 기대된 요소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곧 5호선이 개통되면은 이쪽에 있는 상가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규제에서 벗어난 게 이 상가라고 하셨잖아요. 가격적인 부분 분석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규제에서 참 이번 정부가 벌써 18번째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투자하는 설명해드리는 상품은 바로 상가이죠.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세대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부세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2천에서부터 5억 2천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1,000에서부터 4천,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80에서부터 220만 원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을 안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규제에서 유리한 상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사 강변도시 상가 어떤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로 한번 이제 짜볼 수가 있는데, 이곳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임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년에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임대 놓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업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유로 뽑힐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자족 도시로 형성 중에 있다라는 점이죠. 자족 도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생산적인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족 도시라는데 바로 자족 도시로 형성 중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근의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본다면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좀 유의해 볼까요? 네, 이곳 신도시입니다. 서울에서도 신도시 중에서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률이 굉장히 길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고 있는 실제로 그러한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임대가 지금은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은 추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시고 상가의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 본부장님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상가를 가져가셨네요.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상가입니다. 그것도 강남권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서초구 서초동, 정말 직장인들도 많고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잖아요. 입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초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교대역인데, 자, 교대역은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대로변에 광역버스망, 그러니까 광역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죠. 그에 따라서 이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상권이죠.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교대역이다. 그에 따라서 서울 안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바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정거장을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굉장히 그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바로 강남역이 나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판매 시설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양재역, 바로 또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양재역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그에 따라서 여기는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그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강남역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테헤란로인데, 지금 이곳은 이렇게 업무시설로서의 연장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그 서초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판매시설 또는 상업시설, 병원, 이러한 다양하게 임대를 맞출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남에 대한 이러한 이제 업종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뭐 IT 업종이라든지 유통업체, 그리고 학원, 교육시설, 성형, 이러한 부분들에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권 중 하나인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가 상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개발될 여지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인 호재들 어떤 것 꼽아볼까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안에서 강남에 대한 어떠한 이제 개발 호재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뽑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GBC 사업입니다. 삼성동에 일어나는 바로 GBC 사업인데, 그 외에도 이 강남 서초권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러한 이제 개발 호재지와 거리감이 가깝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교대역에서부터 서초역 사이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추가 검토 중,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추가 검토 중이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현재 굉장히 노후화된 그러한 건축물들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들을 신축으로 또는 어떠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건폐율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줌으로써 신축의 그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안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 사업까지 이 일대에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자, 내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의 건축물, 업무시설의 건축물, 상업시설의 건축물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 건물의 가치 역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강남 안에서 대형 호재, 바로 GBC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GB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시설입니다. 현대 계열사가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인데 그 안에서 뭐 판매시설이라든지 호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롯데칠성 부지이죠. 지금 이곳은 현재 창고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럭, 한 2톤 트럭, 5톤 트럭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물류를 나르는 그러한 이제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강남역 옆에 붙어 있다. 이곳이 이제 롯데칠성 부지인데 굉장히 강남 안에서 노른자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땅이 추후에는 업무시설, 두개동의 업무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 이 지역에 계속해서 몰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시설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점이죠. 바로 그 서초역 일대, 바로 이곳인데, 자, 이곳의 개발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입니다. 업무 복합 단지이죠. 업무도 볼 수 있고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서초구청장은 그 나비 플랜이라 해서 예술의 전당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문화의 어떠한 메카로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사람이 이 일대의 그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업무 복합 단지가 바로 2023년 준공 예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곳은 계속해서 수요들이 몰릴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이다라는 점이죠.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수많은 호재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호재들만 정리해왔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건 뭐 집가 상승도 기대된다는 건데 매매 가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번 매매 가격,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시세를 보게 되면은 2억 6,500에서부터 약 1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 그 예상가, 일단은 보증금은 3천에서부터 2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로는 90에서부터 7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실투자 금액으로는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 정말 많은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상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전화, 메시지까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